자, 이번 시간에는 극한값의 성질에 대해서 공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성질입니다. 자, 함수 fx가 a에서 극한값이 l이고 함수 gx가 a에서의 극한값이 m일 때 l과 m은 상수입니다. 자, 이때 리미트 x는 a로 갔을 때 c를 곱한 fx의 a에서의 극한값은 c를 앞으로 빼고서 fx의 극한값을 구해서 곱한 것과 같다. 이것인데요. 예를 들어서 한번 설명을 해보겠습니다. 자, 예를 들어서 fx가 3x 제곱이다. 자, 리미트 x가 1로 갈 때 3x 제곱. 자, 구해볼까요? 자, 다항 함수니까 극한값은 함수값과 같겠죠. 그러니까 3이 될 겁니다. 자, 마찬가지로 이번에는 3을 앞으로 빼고 x제곱만 구해본다면 3 곱하기 1의 제곱하니까 3. 예, 그래서 같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함수에 어떤 상수가 곱해져 있을 때 상수를 앞으로 뺀 다음에 극한값을 구해도 된다. 이렇게 되겠습니다. 자, 두 번째 성질입니다. 자, 역시 아까와 같은 조건에서 fx 플러스 gx의 a에서의 극한값을 구하는 것은 fx의 극한값과 gx의 극한값을 각각 구해서 더해도 된다는 것이죠. 자, 예를 들어서 x 세제곱과 2x가 있습니다. 이놈의 극한값을 구하면 역시 다항함수니까 함수값과 극한값은 같겠죠. 대입하면 1 플러스 2는 3이 되겠습니다. 자, 그럼 이번에는 각각 한번 구해볼게요. x 세제곱과 2x의 1에서의 극한값을 구해보면 역시 대입을 하면 되니까 여기는 1이 되고 여기는 2가 돼서 3이 됩니다. 그래서 같다는 것을 알 수가 있죠. 자, 여기서 마이너스도 마찬가지입니다. 차라면, 자, 여기서도 이걸 차로 고쳐보면 1에서 2를 빼면 마이너스 1이 되겠죠. 자, 마찬가지로 이놈의 극한값에서 이놈의 극한값을 구해서 빼보면 1 빼기 2니까 마이너스 1. 즉, 두 함수를 더하거나 뺀 것의 극한값은 각각 극한값을 구해서 더하거나 빼도 된다는 것입니다. 이번엔 곱셈입니다. 두 함수를 곱한 것의 극한값을 구하는 것은 각각의 극한값을 구한 다음에 곱한 것과 같다. 자, 마찬가지로 예를 들어서 한번 해보겠습니다. x제곱 곱하기 2x 플러스 1이라는 함수가 있는데 1에서의 극한값을 구하라. 그러면 다항함수니까 2를 대입하면 되겠죠. 자, 대입하면 이런 식으로 2 플러스 1 곱하기 1이니까 3이 될 겁니다. 이번에는 각각 1에서의 x제곱의 극한값을 구하고 1에서의 2x 플러스 1에서의 극한값을 구해서 곱해보면 자, 여기는 1이 될 거고요. 자, 여기는 2 플러스 1이니까 3이 될 겁니다. 자, 그래서 같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따라서 두 함수의 곱에 대한 극한값은 각각의 극한값을 구해서 곱해도 된다는 것입니다. 네 번째입니다. 이번에는 fx 나누기 gx에 대한 극한값을 구하는 것은 각각의 극한값을 구해서 나누어도 된다. 이런 얘기입니다. 자, 이때 m, gx의 극한값은 0이 되면 안 되겠죠. 이건 당연한 거겠죠. 자, 예를 들어서 한번 해보면 리미트 x분의 x가 1에서의 극한값을 구할 때 x제곱 플러스 1 나누기 2x 마이너스 3이다. 그러면은 유리의 함수니까 역시 대입을 하면 1 플러스 1 2 마이너스 3에서 마이너스 2라는 극한값을 얻을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럼 각각의 극한값을 한번 구해보면 1로 갈 때 x 세제곱 플러스 1 나누기 리미트 x는 1로 갈 때 2x 마이너스 3 이렇게 하면 되겠죠. 자, 2를 대입하면 1 플러스 1, 2가 될 거고요. 2를 대입하면 2 빼기 3이 돼서 마이너스 2가 됩니다. 따라서 두 개의 극한값이 같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자, 이상 네 가지 규칙에서 보면 극한값의 성질에서 보면 극한값 두 함수를 더하거나 빼거나 곱하거나 나누거나 했을 때 각각의 극한값을 구해서 더하거나 빼거나 곱하거나 나누어도 된다는 것이고요. 여기서 중요한 것은 이 두 함수가 어떤 상수로 수렴하고 있다. 수렴하고 있다는 것에 우리가 주목을 해야 됩니다. 수렴하지 않는다면 이 법칙들은 성립하지 않는다는 것이죠. 자, 예를 들어서 fx가 1에서의 극한값이 3으로 수렴하고 있고 gx가 1에서의 극한값은 무한대로 발산하고 있습니다. 이 경우에 fx 나누기 gx의 1에서의 극한값을 구할 때 우리가 fx의 극한값을 구하고 gx의 극한값을 따로 구해서 나눈다. 이렇게 할 수가 없다는 얘기죠. 왜냐하면 gx는 1에서 발산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 극한값의 성질이라는 것은 두 극한값이 모두 존재할 때, 즉 수렴할 때만 된다는 것이죠. 그러나 이 경우에서 우리가 x는 1로 갈 때 fx와 곱하기 리미트 x는 1로 갔을 때 gx분의 1 이렇게 나눌 수는 있습니다. 왜냐하면 gx가 무한대로 가기 때문에 무한대분의 1 분자가 1로 고정되어 있는 상태에서 분모가 한없이 커지면 0이 된다는 것을 알 수가 있죠. 이것은 0으로 수렴하기 때문에 이놈을 갖다가 이렇게 분리할 수는 있다. 이거 아주 중요하기 때문에 잘 알아두시기 바랍니다. 자, 다음 문제를 하나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fx가 2에서의 극한값이 2이고 fx-2gx의 2에서의 극한값이 8일 때 자, 다음 극한값을 구하는 문제인데요. 자, 여기서 이 리미트를 갖다가 fx와 gx, gx에 이렇게 뿌려줄 수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예, 뿌려줄 수가 없습니다. 현재에는. 왜냐하면 자, fx는 수렴이 된다는 것이 증명이 됐지만 gx는 2에서 수렴이 되는지 어떤지 알 수가 없습니다. 자, 그리고 수렴이 된다면 그 수렴하는 값을 알아야 되겠죠. 자, 그래서 이럴 때는 fx-2gx를 hx라는 새로운 함수로 우리가 표현을 합니다. 그렇다면 리미트 x는 2로 갔을 때 hx의 2에서의 극한값이 8이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hx와 fx의 극한값을 우리가 알고 있기 때문에 이걸 이용해서 gx의 극한값을 알 수가 있죠. 자, 무슨 말이냐면 hx는 fx-2gx라고 쓸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2gx를 왼쪽으로 이항을 하고 fx를 오른쪽으로 이항을 하면 이런 식으로 되겠죠. 그래서 양변을 2로 나누면 gx는 2분의 fx-hx가 됩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가 fx와 hx의 극한값을 알고 있기 때문에 이 상태에서 양변의 리미트를 취하면 이 gx의 2에서의 극한값을 알 수 있다는 얘기죠. 자, 2에서 fx와 hx는 수렴하기 때문에 각각 리미트를 취하면 되겠죠. 자, 그러면은 2분의 fx의 2에서의 극한값은 2가 되고요. hx의 2에서의 극한값은 8이 되니까 마이너스 6, 마이너스 3. 즉 gx의 2에서의 극한값은 마이너스 3이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자, 이제 이 리미트를 각각 여기도 취해주고요. 여기도 취해주고 여기도 취해주고 여기도 취해주면은 우리가 구할 수 있겠죠. 자, 그럼 이것을 구해보면 2 곱하기 fx의 극한값은 2가 되고요. 그 다음에 gx의 극한값은 마이너스 3이었죠. fx의 극한값은 2가 되고요. gx의 극한값은 마이너스 3. 자, 계산을 하면 4 플러스 9니까 13. 13 마이너스 1이니까 마이너스 13이라는 정답을 얻을 수가 있습니다. 다음 문제입니다. x분의 fx의 0에서의 극한값이 1일 때
이 값을 구하라. 자, 여기서도 마찬가지로 3x제곱과 2x제곱은 x는 0에서 수렴을 하니까 여기다 리미트를 각각 취할 수가 있겠죠. 그렇지만 fx는 리미트를 취할 수가 없습니다. fx는 따로 극한값을 구할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우리는 x분의 fx의 극한값을 알고 있지 fx의 극한값은 알고 있지 않죠. 따라서 이럴 때는 이런 꼴로 만들어주는 겁니다. x가 0으로 가까이 갈 뿐이지 0은 아니기 때문에 분자와 분모를 모두 x로 나누어 줍니다. 그렇다면 이런 꼴이 되겠죠. 자, 무슨 얘기냐면 자, 분자를 x로 한번 나눠줘 보겠습니다. 그럼 여기는 3x가 될 거고요. 자, 얘를 x로 나누면 fx 나누기 x가 될 겁니다. 자, 분모도 똑같이 x로 나누어주면 얘는 2x가 될 거고요. 여기는 fx 나누기 x가 될 겁니다. 자, 그러면은 0에서 얘는 수렴하고 얘도 수렴하겠죠. 여기 나와 있으니까 모두 수렴하니까 각각 리미트를 취할 수 있다는 것이죠. 자, 그러면은 3x니까 0 대입하면 0이 될 거고요. 4 곱하기 x분의 fx의 극한값은 1. 자, 2x니까 0 대입하면 0이 될 거고요. 여기 마이너스가 되겠네요. 자, x분의 fx는 1. 따라서 마이너스 4라는 정답을 얻을 수가 있습니다.